그래서 append 리스트에서 append와 extend의 차이점을 아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비어 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르즈라고 장르들의 종류를 저장할 장르즈라고 하는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영화의 장르들을 저장할 리스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append가 아니라 extend를 해주시는 거예요. extend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장르들의 배열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for in 구문에서 얘를 사용해 주면 첫 번째 장르는 이렇게 3개짜리, 두 번째 장르는 이렇게 3개짜리, 세 번째 영화는 이렇게 2개짜리가 되겠죠. 그죠? 반복문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장르 array라고 할까요? in 어디에서? movies 데이터 프레임의 장르즈에서 스트링 억제서 사용하고 스플릿 쪼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결과는 제가 위에서 보여드렸어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를 꺼내요. 하나를 꺼내면 이런 모양의 배열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 배열의 내용을 어떻게 하자? 장르즈에다가 append가 아니에요. append면 리스트가 들어가 버리는 거고 무엇을 하자? 여기에다가 extend를 하자. extend 무엇을? 장르 배열을.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아마 전부 다 출력을 하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가 출력이 됩니다. 문자 하나하나가. 엄청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뭐 앞에서 5개, 앞에서 뭐 10개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10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들어간 순서 보세요. 애니메이션, 칠드런, 코미디 요거 3개는 첫 번째 영화인 그 토이스토리에서 장르 3개가 분리가 돼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어드벤처, 칠드런, 판타지 이거는 주만지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장르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문자열이 하나씩 들어갔죠. 그 다음 코미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 이런 식으로 장르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많아서 10개만 출력을 해본 건데 이 전체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는지 children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죠. 그게 뭐냐면 value count. 맞아요? value count죠. 근데 여러분들이 value count를 쓰려고 보면 value count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죠? 여기에 뭐 넘겨주시면 돼요? 값들을 직접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요건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함수를. 여기에 뭐 넘겨주면 될까요? 뭘 넘겨주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위에서 우리가 만든 장르즈를 넘기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드라마가 1603번 등장하고 장르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코미디는 1200번 등장하고 액션은 500번 등장하고 스릴러는 492번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필름 누아르는 44번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거는요. 지금 제가 무엇을 사용한 거냐면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에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함수. 메서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거는 메서드를 이용해 왔었던 거고요. 지금은 함수를 사용한 거고 함수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들의 value와 그 value의 값을 계산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values를 넘겨야 돼요. 여기에 뭐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1차원 ND 1차원 배열만 넘기라고 했어요. 그죠? 이 안쪽에 1차원 배열을 넘기면 그 1차원 배열에서
동일한 값들이 몇 번씩 등장하는지 value count를 세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argument 얘는 반드시 argument로 1차원 배열 혹은 리스트 등을 넘기시면 돼요. 1차원 배열, 리스트, 시리즈, 판다스의 시리즈 등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value count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었냐면 판다스에서 시리즈를 먼저 찾았어요. 즉 컬럼을 먼저 찾았죠. 컬럼을 먼저 찾은 다음에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했던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아규먼트를 전달했어요? 전달하지 않았어요? 전달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value count를 수행할 그 데이터들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리즈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리즈에 있는 내용들이 메서드에 자동으로 전달이 되죠.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메서드가 아니라 함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판다스는 객체 이름이 아니에요. 모듈 이름인 거지.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아규먼트가 배열이거나 리스트거나 시리즈 등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무엇을 해준다? 그 시리즈에 있는 value들의 개수를 세서 1차원 시리즈를 만들어 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컬럼이 있었고 여기까지와 그 컬럼을 선택한 다음에 value count 메서드만 호출하면 여기서는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 있는 값들의 개수를 세주는 거니까.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이 판다스나 혹은 넘파이나 보시면 같은 이름으로 함수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도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하실 때의 차이점은 메서드는 그 앞에 적용할 데이터가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인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뭘로 넘긴다? 아규먼트로 넘긴다. 시리즈를 아규먼트로 넘겨준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스트를 직접 이용해서 value count를 수행을 해본 겁니다. 수행을 해본 거고요. 값을 저장을 할까요? 장르 이름과 그 다음에 개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장르 count라고 저장을 하죠. 자, 이거 저장한 목적은 아까 문제 중에서 문제가 제가 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드렸었죠. 유니크한 값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얼마든 아까 그 인덱스만 찾으면 유니크한 값들인 거죠. 자주 등장하는 장르 상위 10개. 그거는 어떻게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 앞에서 몇 개 끊으면 돼요. 앞에서 10개 이렇게 딱 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장르의 이름들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값들만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장르 카운트의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유일한 값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아마 17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개군요. 18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18개의 장르가 나오고요. 상위 10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장르 카운트에서 I 로케이션 이용하시면 돼요. 몇 개? 앞에서 10개.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이렇게 나오죠. 드라마부터 크라임까지 개수 세면 10개죠. 그리고 여기서 뭐만 하면 될까요? 점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고 장르 카운트 점 ILOC 10개 이렇게 하시고 헤드를 쓰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헤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 몇 개? 10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는 전부 다 헤드 테일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덱스, 점 인덱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상위 10개 장르입니다. 드라마에서부터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 없고 숫자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상위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숫자가 필요 없고 이름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순서가 그 이름의 순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내용을 숫자로만 표현하지 말고요. 이거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래프가 제일 좋을까요? 그래프로 표현한다 치면 어떤 그래프가 제일 좋을까요? 드라마라고 레이블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대 쭉 그려주고 코미디라고 레이블 달아주고 숫자만큼 막대 쭉 그려주고 액션이라고 레이블 달아주고 그만큼 막대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떤 그 크기, 개수, 빈도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무엇을 이용하시면 좋으냐면 그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르 카운트에의 18개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10개만 사용을 하는 거죠. 10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수로 다시 한번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상위 10개 장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탑10 장르 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 만들고요. 이건 아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장르 카운트에서 앞에서 ILOC 써가지고 몇 개, 앞에서 10개 이렇게 한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SNS 막대 그래프 X축, Y축 설정하시면 되고요. X축이 탑10 장르에 가로로 그릴게요. values. 그럼 Y축은 인덱스로 쓰시면 되겠죠. 탑10 장르의 인덱스 plt.show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훨씬 숫자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네, 개봉되는 영화들이 드라마 장르가 확실히 많이 개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바로 보이고 그 다음은 코미디 장르도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고요. 드라마 코미디를 제외하면 1000개가 넘는 장르도 없죠. 그 다음 뭐 액션이나 스릴러나 로맨스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500개 내외 그렇죠? 500개 근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숫자들만 보시는 것보다 위쪽에서처럼 이렇게 숫자들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 똑같은 내용을 시각화해서 그려보면 더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선명하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리스트가 만드는데 네. 그 리스트 중에 뭔가 메소드를 활용해가지고 네. 그 장르별 카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리스트의 메서드를 이용해서요.
뭐 해보려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우리가 저 위쪽에서 만든 변수를 보면 이게 정리스가 메서드예요. 정리스가 메서드고 죄송합니다. 그 리스트고요. 리스트고 그래서 정리스라고 하는 변수 옆에 보시면 리스트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점 찍어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append, 추가하다, 클리어, 삭제하다, 카피, 복사하다, 카운트, 개수 세다거든요. 예, 근데 카운트를 쓰시려면 밸류를 일일이 하나씩 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105번 등장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드라마는 몇 번 등장하느냐 이렇게 하면 드라마는 16번. 근데 여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넘겨야 돼. 예. 그러면 일단은 저게 값이 나와야 저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장르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면 여기서 카운트를 쓰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아까 익스텐드는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인설트는 추가하겠다, 팝 삭제하겠다, 리무브도 삭제하겠다, 리버스는 그 순서를 바꿔요. 그다음에 솔트는 정렬하겠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그러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를 pandas.series 하고서 시리즈로 만들어 버려요. 그죠? 시리즈 만든 다음에 점을 찍게 되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쭉 보이죠. 아까 뭐 value count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그런 메서드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리스트 자체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셨으면 아마 좀 코드가 좀 어렵고 아마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지금처럼 판다스 같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리스트에다가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한 거죠. 네. 뭐 1차원 리스트는 시리즈라고 부르고 2차원 리스트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면서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상위 10개만 해봤는데 하위 뭐 5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하위에서 10개 혹은 하위에서 5개 뭐 이런 것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때는 끝에서 5개를 세면 되니까 혹은 끝에서 10개를 세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tail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거나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유니크한 값들 찾아봤고요. 여기서도 value count가 끝난 다음에서야 인덱스에 뭐가 있는지를 해서 유니크한 값을 찾았죠. 아까처럼 아까 시리즈 말씀드렸는데 리스트가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주는 그런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즈로 먼저 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아니면 판다스 점 하고서 유니크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때는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점 리스트 하고서 리스트를 넘기시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판다스 시리즈의 유니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무엇을 이용한 거다? 판다스의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한 거예요.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서는 유니크에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없어요.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는 유니크에 제공되는 아규먼트는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그 앞에 주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시리즈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리즈 객체가 자동으로 메서드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유니크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카운팅을 하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고 얘는 함수예요. 그럼 무엇의 유니크한 값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는 그 우리가 유니크한 값을 찾으려고 하는 게 주어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함수인 경우에는 그 유니크한 값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어, 아규먼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리스트 자체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리스트가 있으면 시리즈로 일단 변환하시면 편리한 기능들을 거기서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이번엔 연도로 볼까요? 연도. 연도는 몇 개가 있느냐? 연도별 개봉 영화 수는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개봉 연도. 개봉 연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봉 연도 하기 전에 우리 그 문자열 이런 문자 아까 아마 제목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토익, 스토리 요런 제목 있었고 괄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연도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쵸? 자, 여기에서 연도만 여기 뒷 요 네 자리 연도만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문자열에서 연도만 찾고 싶어요. 그쵸? 슬라이싱 하시면 돼요. 얘를 슬라이싱 하면 된단 말이에요. 슬라이싱은 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끝에서 5개.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죠? 끝에서 5개 해버리면 제일 끝에 있는 괄호 하나가 포함이 돼버리죠. 얘는 빼야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 첫 번째 있는 거 빼겠다. 자, 이렇게 하면 1995라고 하는 문자 열이 만들어지죠. 그다음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졌으면 얘를 인트로 변환하면 그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작업을 문자열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리즈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비스 컬럼에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이 컬럼에 있는 모든 영화에 대해서 똑같은 작업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영화에 대해서도 끝에서 5번째에서 글자 4개. 두 번째 영화에 대해서도 끝에서 5번째에서부터 끝에 4개. 이런 식으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에서 스트링 액세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반복하면서 똑같은 메서드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객체가 뭐냐면 그게 액세서예요. 여기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다가 점이라고 하시고 str이라고 써주는 목적이 뭐냐면 액세서를 써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위에서처럼 문자열 하나만 슬라이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 하나만 슬라이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거는 컬럼에서 첫 번째 문자열도 슬라이싱을 하고 그게 끝났으면 두 번째 영화로 내려가서 두 번째 행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슬라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세 번째 있는 것도 똑같이 슬라이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에선 얘를 붙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 반복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스플릿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스플릿 할 때에도 문자열 한 줄만 스플릿 하는 게 아니었고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세 번째 있는 거 전부 다 각각 반복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똑같은 작업을 다 해주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주면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슬라이싱. 어디서부터? -5에서부터 -1까지. 짜잔, 뭐가 나오죠? 딱 정확하게 4자리씩만 딱 끊어서 딱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네들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문자열이죠. 그렇죠. 문자열에서 슬라이싱해서 잘라낸 거기 때문에 문자열이에요. 1995라고 하는 4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 타입 보시면 문자열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시계열 그래프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연도를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as typ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int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출력되는 모습은 아까랑 똑같지만 데이터 타입이 아까는 오브젝트였는데 지금 뭐라고 바뀌냐면 int 64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numpy에서 기본 int 저장하는 단위가 64비트 int. 그래서 여기를 int라고 문자를 넘기시면 64비트 int로 변환해줘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저장할게요. ERC 하고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나머지는 쉽죠. 유니크한 값들은 이제 얘는 시리즈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리스트가 아니죠. 얘는 시리즈죠.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밸류들을 가지고 있고 그 밸류 앞에 레이블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시리즈란 말이에요. 시리즈. 388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수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리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죠. 유니크한 값을 찾겠다. 그럼 ERS.uni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95년부터 1920 그러니까 순서는 정렬이 안 돼 있죠. 그건 정렬만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1995년이 제일 처음에 나왔었고 두 번째가 1994년이어서 이렇게 나온 것뿐이고 정렬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각 연도에서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years.value count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은 연도는 1996년이 345번 등장하고요. 1995년이 342번 등장을 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실제로 1921년도에는 만들어진 영화가 실제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이 조사한 사이트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영화가 21년도 영화는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20년도 영화는 2개가 있었던 거고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봉한 영화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있는 영화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GitHub의 문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 혹시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사이트 중에 IMDb라고 아세요? IMDb 모르세요? 아니면 라튼토마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영화 DB들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영화라든가 카카오 다음 영화라든가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거고요. 걔네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용자들이 거기다 별점 주는 걸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영화 제목이 있고 어떤 사용자가 별점을 몇 점을 줬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예요. 평균값으로. 그런 데이터에서 그런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무비렌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로. 네, 자
이것도 시각화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계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각 연도별 개수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위에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둔 게 있어요. years라고 변수를 만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좀 원하는 결과가 안 되네? 라는 그런 결과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잘 되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선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SNS, 라인, 플롯 이렇게 하셔가지고 X를 아까 위에 이어스가 있었죠? 연도가 인덱스 부분에 있죠. 맞아요? 인덱스가 연도를 가지고 있죠. 이어스 변수 뭐예요? 얘잖아요. 이어스. 죄송합니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예, 이어스는 그냥 1995부터 2000까지만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years의 value count. 죄송합니다. years의 value count가 이게 96년도가 몇 개, 95년도가 몇 개, 그죠? 아, 그러면 이거 변수를 해야 되겠네요. year들의 count 이렇게 해서 이 변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year count. 그래서 year count라고 하는 변수에 index가 연도가 되고 values가 그 영화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years가 아니라 year count의 index를 사용하고 y축으로 year count의 value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혹시 그려 보신 분 계신가요? values. 아, 얘는 잘 그리는군요. 죄송합니다. 얘는 순서가 여기 X축이 192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그냥 쭉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1920년대에 몇 개, 30년대에 몇 개, 40년대에 몇 개 해서 선으로 쭉 이렇게 그렸네요. 그죠? 네. C4는 잘 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얘가 정렬되어 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아, 이게 또 C1하고 매트플러립하고 좀 다른 점이네요. 저는 이렇게 그려봤었거든요. 어떻게 그려봤었냐면 혹시 파이플럿을 직접 이용하신 분 계시다면 파이플럿에서 라인 그래프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게 플럿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X축, Y축, 포맷 이렇게 넘기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year count 변수에서 index를 X에 year count의 value를 Y. 자, 이렇게만 하면 이쪽이랑 그래프가 달라요. 그리고 모양이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C4는 예쁘게 라인 그래프를 시계열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매트플러립은 이게 안 돼요. 자,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죠. 매트플러립은요. 점들을 찍는 순서가 그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점들을 찍고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점을 연결을 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96년도가 있고 그 다음에 95년도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매트플러립이 그리는 방식을 보면 첫 번째 96년도에 그럼 여기가 96년도라고 하는 게 X축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그 개수기 때문에 345. 뭐 대충 여기가 345라고 하죠. 그럼 이 위치에 점이 하나 찍힐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몇 년도에? 95년도에. 95년도는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342 이거보다는 조금 작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8년도가 있죠. 98년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337이라고 하는 숫자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95년도에서 98년을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97년도가 다시 여기 중간에 나오죠. 97년도의 값을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지그재그 하면서 선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X축, Y축 점을 찍으면서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에서 세 번째 점을 선들로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플롯.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C본 라이브러리는 자기가 그냥 1920년에서 점 하나 찍고 21년에 점 찍고 그걸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 그 시리즈에서의 그 순서가 아니라 시리즈의 순서가 아니라 이 X축에 있는 숫자들의 그 숫자들의 크기 순서대로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계열 그래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선그래프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이 날짜별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날짜별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이플럿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그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파이플럿에서는 정렬을 꼭 해줘야 돼요. 이어 카운트 sorted라고 뒤에다가 더 붙일게요. 이어 카운트 점 sort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으시면 돼요. sort 인덱스. 인덱스별로 그 정렬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어 카운트 sorted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여기서는 1919년부터 2000년까지 쭉 인덱스로 정렬된 형태가 보이죠. 인덱스로 정렬된 형태가 보이니까 얘는 이 순서대로 플러스를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plt.plot 똑같이 year count sorted의 인덱스 그 다음에 year count sorted의 value is plt.show 그러면 아마 그 C번이 그려준 그 그래프와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네. 질문 있으세요? 잘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남겨줄게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플롯을 이용하게 되면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래프들이 그려지게 된다. 아까 그랬던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정렬을 하는 거예요. X축에 그릴 값으로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X축, Y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시계열을 선으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막대로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막대를 사용해 보면 막대까지만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 이용하시면 돼요. X축, Y축 지정하면 되죠. X축, Y축이니까 X축은 year count에서 인덱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Y축은 year count 이거는 정렬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values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거의 이렇게 보기가 힘들죠. 이거는 뭐냐면 year가 네 자리가 다 일일이 다 찍혔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옵션으로 지정하시면 여기 X축에 틱을 찍어주는 것도요. 틱을 찍어주는 것도 원하는 크기 단위로만 뭐 예를 들어서 20, 30, 40 이런 식으로 원하는 크기 단위로만 틱을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로 표현하셔도 위쪽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뭐 시계열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도 가능하고 막대 그래프로도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